안녕하세요. 시작좋은TV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저 썸네일 보고 오셨겠지만 다가구 주택 계약 많이 하시죠?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일반적인 편견도 많고 그만큼 주의해야 될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높아심이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다가구 주택을 계약하심에 있어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을 쭉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제가 맨 처음에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가구 주택은 토지의 주인과 건물의 주인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대지권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파트나 연립, 빌라 같은 거는 보면은 등기나 건축물회장에 대지권 비율이라고 해서 전체 대지 몇 평 중에 내 지분이 몇 프로다 해서 지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파트 재건축하시는 분들이 투자하실 때 대지 지분율, 대지 몇 평인지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뭐 재건축이나 이런 쪽 얘기를 할 때 제가 다시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결론적으로 건물과 토지의 주인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의 땅에 건물을 지을 수도 있어요. 이 남이라는 게 가족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단으로 짓는 경우도 현실상으로는 없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불법 점거자가 되죠. 그래서 토지의 주인이 건물의 주인에게 철거 명령을 할 수도 있고 임차인한테는 퇴거 명령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들을 확실히 알고 들어가셔야겠죠. 꼭 근데 현실적으로 토지랑 건물의 주인이 다른 경우를 파악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현실적인 실무에서는 어떤 경우 때문에 보냐면 토지에 별도로 등기에 얼만큼의 빚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건물에 빚이 없다고 해서 토지에도 빚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다세대 같은 경우는 열람이 조금 더 시원한데 다가구 같은 경우는 토지랑 건물 주인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등기에 토지 별도 등기, 토지 등기랑 건물 등기를 따로따로 두 번을 떼서 등기 사항을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에는 빚이 없어요. 근데 토지에 별도로 빚을 설정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별도 등기를 꼭 떼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흔히들 아실 거예요. 선순위 임차보증금 내역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 썸네일에도 있듯이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도 이 스티커를 저희 공인중개사무소들에게 다 배부를 함으로써 다가구 주택 계약할 때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꼭 권고하도록 스티커를 보내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세대 주택은 호수별로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 호수만 보면 돼요. 선순위 세입자가 누구였는지. 이 사람이 보통 퇴거하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다가구 주택은 건물 하나에 여러 호수가 있지만 결국엔 한 주인이기 때문에 등기를 떼면 메토메토가 나오지 않아요. 제 그 영상을 보시면 이쪽인가요? 영상을 보시면 다가구랑 다세대 비교해 놓은 것도 있고 건축물대장 열람하는 법 해서 건축물대장 열람하는 법 올려놨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세입자가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는요. 첫 번째는 집주인의 고시예요. 집주인이 세입자 얼마 들어있고 보증금 합계가 얼마입니다라고 알려줘서 우리 계약서에 기타 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이라고 해서 계약서에 들어있거든요. 9번인가에 있어요. 거기에 따로 우리가 기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로는 관할 동사무소 확정일자를 받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는 동사무소에 가셔가지고 전입세대 열람원이라는 게 있어요. 전입세대 열람원을 열람하셔서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셔서 기존 세입자들이 어떻게 있는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째 내용의 핵심은 선순위 임차인, 나보다 먼저 입주한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산을 꼭 확인해서 얼마나 안전한지, 집값에 몇 프로 정도가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고 주인이 고지한 내역을 보통 거짓말 하시는 주인분은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자기 집에 세입자가 보증금이 얼마가 껴있는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불안하다 그러시면은 원래 일반적으로 전세 금액을 보증 금액을 높여가지고 원래 월세 금액을 줄이시는 게 생활비 부담이나 여러 가지로 금전을 세이브하는데 재테크적으로는 좋은 부분은 맞는데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정말 불안하시면 전세금을 낮추셔서 월세금을 좀 높이셔서 반전세식으로 들어가셔서 조금 안전도를 높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향에 따라 조금씩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선순위 임차보증금 내역만 보시는 게 아니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랑 아까 건축물 다 보시라고 하셨죠. 그 상태에서
등기에서 대출이 몇 프로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저당이 1금융권 같은 경우는 120% 정도 잡으니까 120%, 그러니까 보통 1억이면 1억 2천 정도가 잡혀 있겠죠? 그럼 실제로 1억인데 상환이 얼마나 돼 있는지 정도를 보시고 이 집의 시세를 보셔야 돼요. 시세가 한 10억짜리 다가구 주택이라고 볼게요. 그랬을 때 통상적으로 60%,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이랑 그리고 대출금 합쳐서 60%를 넘지 않으면은 그래도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극단적으로 내가 배당을 받을 수는 있겠다, 배당 받을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 넘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게 시세가 10억이라고 해서 감정평가 경매가 올라갔을 때 경매에 10억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감정평가사들이 그 해당 경매에 물건이 붙여지기 전에 감정평가를 해요. 동네 부동산이나 이렇게 시세를 파악하거든요. 10억이라 하면은 10억보다 더 보수적으로 낮춰요. 그리고 주변 실거래가 아니면은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것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거래 사례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이제 부동산들 통해서 이제 듣고 그런 것들 그리고 공시지가 등을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매기는데 아무래도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10억이면 딱 10억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경매에 올라가는 게 더 적다고 보셔야 돼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등기상 빚이 너무 많거나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다른 집을 구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집주인분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게까지 집주인분들이 보통 처리를 안 하십니다. 네, 그 부분은 우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팁 드리면은 불법 중축을 했는지,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상의 위반 건축물 내역을 보시고요. 불법 중축을 어떤 부분을 했는지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그냥 옥탑에 추가로 불법 중축을 하셔서 원래 건축물 대장상에 없는 면적인데 이 부분도 보증금에 껴있다 라고 하면은 그 부분도 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전세하시는 분들 전세보증보험 HUG라고 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하는데요. 전화를 하셔서 내가 계약할 집에 집원 등을 말씀해 주시면 대충 보증률 같은 걸 미리 알 수 있는데 보증률이 아셔야 될 게 아파트가 실거래가나 시세가 제일 정확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아파트가 보증률이 제일 높고요. 100% 되는 데도 있고 통상적으로 80-90% 정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다세대 주택, 제일 보증률이 낮은 게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이 아무래도 보증공사에서도 먼저 개념이 보증료를 내면 우리가 보험료를 내면 거기서 보험비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세입자가 돈을 못 받으면 이 사람들한테 몇 퍼센트, 우리가 60%면 보증률 60%를 받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구상권을 이 집주인에게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도 안전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증률이 되게 높진 않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보증공사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보증료, 보험료를 1년 단위로 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2년이 계약했다 그럼 2년치 내겠다 하면은 2년치 다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한다고 다 되는 거가 아니라 참고적으로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점유, 직접 점유는 꼭 필요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하는데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 살 경우에 내가 살아야 되고요. 예를 들면 내 가족이 3명이서 사는데 나만 잠깐 전거했어요. 다시 들어왔어요. 나머지 가족은 살고. 그랬을 때는 기존의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계속 유효하게 돌아가니까 이 부분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다가구 주택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주의사항들이 좀 많다고 생각돼서 되게 위험한 집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빨간 벽돌집, 뭐 이렇게 오래된 집, 허름한 집, 못 사는 집이라는 옛날들의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다가구 주택이라는 게 개념상 건축법상 한 집에 주인이 한 명이고, 그러니까 주인이 한 팀이고 세대의 원들이 이렇게 여러 명들이 거주하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등기상의 한 집인데 여러 명들이 살아서 다가구 주택인데 이게 이미지가 조금 변질이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나쁜 집, 싼 집, 안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실 건 전혀 아니고요. 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안전장치들을 미리 확인하셔서 계약 전에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하시고 그 다음 등기부 잘 확인하시고 입주하시고 보증보험이나 전입신고 확정일자 제대로 받으시기만 한다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단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퍼센테이지 총 시가의 몇 퍼센트 정도까지 합산해서 안 넘는지를 잘 보셔가지고 60, 70%, 70%가 넘는다라고 하시면 위험하다. 그런 집은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집이에요. 경매에 붙여졌을 경우에. 그러니까 보증금을 못 내줄 수도 있는 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집만 잘 주의하셔가지고 입주하시면 편안하게 거주하시다가 오실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가구에 관해서 또 물어보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이나 저희 이메일
그리고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 시작 좋은 부동산 검색하셔서 오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시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